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단일 등급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필기를 배우려고 들어오셨을 거고, 실제 실무 교육이 아닌 이제 자격증 강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마음가짐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드 프로세스 필기를 바로 이제 1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합격 전략을 좀 같이 한번 짜 보도록 할 거고,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1강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천천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잘 듣고 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방법 같은 것들 좀 노하우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1강, 2강, 3강으로 죄송합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단일 등급, 필기, 과목명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과목명. 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드 프로세싱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에는 PC 운영체제에 대한 과목이고,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PC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기본 상식이었는데 18년도 이후로부터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컴퓨터 및 정보 활용이라는 이제 과목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컴퓨터를 이제 배우시려는 이제 학습하실 때 이제 대한 입문자용 자격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기초적인 것도 많이 담겨져 있고 정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과목명을 제가 먼저 알려드렸으니까 일단은 1과목부터 먼저 어떤 걸 배우는지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과목 같은 경우는 이름이 워드 프로세싱 일반이라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제 문서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1과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어떤 걸 배우는지 디테일한 것은 이제 1과목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대충 이제 목적을 한번 좀 둥그스름하게 생각해 보자면 문서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20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그 20문제 중에서도 15개 이상은 그래도 조금만 배워놓으면 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의 종류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버전은 10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 지금 컴퓨터 강의하고 있는 이 바탕화면 자체도 이렇게 윈도우즈 10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배우실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난이도는 아마 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1과목하고 3과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2과목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다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과목입니다. 제가 제일 그래도 조금은 좀 난해해 하는 게 3과목인데요. 왜냐면은 예전 이름 같은 경우에도 상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 용어라든지 약간 잡다한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3과목에 담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상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18년도 이후로 바뀐 이유가 시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난해한 거죠. 자꾸 뭐 1과목 내용도 나오고 2과목 내용도 나오고 이제 뭐 3과목은 또 3과목대로 나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상식이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거 상식이라는 말을 좀 빼고 그냥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알자. 그리고 정보를 좀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해놓은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간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컴퓨터 기본 지식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고요.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중정도를 제가 이제 채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명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 말고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이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린 사항을 잘 보시고 생각을 잘 하셔서 임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은 워드 필기 라는 것, 즉 워드 프로세서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원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이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담당 기관 사이트. 네, 첫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자체적인 좀 넓은 범위의 상공회의소에 대한 사이트가 있고요. 자격증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자격평가 사업단이라는 사이트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을 가서 시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 접수, 그리고 발표 등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실 경우에는 이쪽 자격평가 사업단 사이트로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은 PC 말고도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 깔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모바일 앱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조금 단조롭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이버 사이트에다가 대한성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맨 위에 사이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약관 다 동의해 주신 다음에 약간 다 동의해 주셔야겠죠? 네, 이게 동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렀을 때 아이디부터 쭉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이 뭐냐면 일반 그냥 사이트 회원가입과는 똑같이 그냥 쭉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메일 이거 인증할 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메일 수신 여부에 수신 꼭 체크해 주시고 중복하게 누르면은 해당 적은 이메일로 이제 인증번호가 날아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은 메일함에 있는데 가끔가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받은 메일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번호가. 그때는 이제 전체 메일, 네, 전체 메일함을 들어가시면은 위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사이트에서 이제 메일이 오게 될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회원가입 해주신 다음에 본인 인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보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 IP 인증 이렇게 있는데 이곳은 이제 보호자 인증이고요. 회원가입을 다 하게 되면은 본인 인증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니까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자격평가 사업단 사이트를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종목 소개, 개별 접수, 단체 접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단 제 걸로 한번 로그인을 잠깐만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 사진 정보 관리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등록해 놨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등록해 놓으셔야지만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실 때 이제 자격증에 이제 그 사진이 붙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사진 같은 거 요즘에는 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파일로 받으신 다음에 이미지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새 비밀번호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접수 및 환불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접수한 내역과 그리고 자격증 취득 내역 그리고 시험 결과 그리고 자격증 신청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요. 보시면서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꼭 하신 다음에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드 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더 하도록 할게요. 워드 필기는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난이도까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목적 같은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문제 수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과목도 20문제, 1과목 20문제, 그 다음에 2과목 20문제, 그리고 3과목 20문제 이렇게 각각 이제 문제가 20문제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 20문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100점 처리를 합니다. 20문제를 100점 처리를 하게 되죠. 100점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목당 20문제니까 100점이 만약에 되면 한 문제당 몇 점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5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부분 점수는 없고요. 부분 점수는 존재하지 않고 한 문제당 5점 처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수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만약에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1과목이 뭐 15개 맞았고 2과목이 12개 정도 맞았고 3과목이 이제 13개 정도 맞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총 맞은 개수가 27에다가 네, 40개를 이제 정답으로 맞히신 거예요. 총 40개를 맞추신 거죠. 그럼 몇 개 중에? 60개 중에 40개를 맞추신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평균 점수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5개를 맞으셨으면은 점수를 환산하자면 이렇게 75점, 60점, 65점 이렇게 맞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40개를 맞은 거라서 이제 뭐 곱하기 5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금 받은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자면 75 더하기 60 더하기 65는 200이고 세어보니까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66.6이 됩니다. 즉 대부분 이렇게 맞게 되면 67점으로 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과목에 대한 점수에 대한 계산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계속 살펴보자면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36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36개 맞아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36개는 제가 봤을 때는 합격 커트라인이니까요. 점수 환산 시에 세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요거는 지금 40개를 맞았으니 36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0점은 넘어가겠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67점을 받아서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좀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자존심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뭐 친구 두 명이 시험을 본다고 할게요. 근데 뭐 한 명은 평균이 80점이고 다른 한 명은 평균이 65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실무 교육이 아닌 자격증입니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겠지만 아마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이왕 공부를 했고 이왕 시험을 볼 거면 60점에서 65점 정도는 합격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자존심이 좀 있다.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좀 깊게 해서 그 적어도 8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지만 좀 땄다는 느낌이 좀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게 아마 큰 걱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워드필기 노하우랑 그리고 이제 그 요약집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요. 너무 그렇다고 뭐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겠지만 현재 뭐 저희가 뭐 공부를 책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지식과 문제 풀 수 있는 실력만 좀 길러서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점수가 65점이든 80점이든 합격은 합격이니 그냥 잘 봤다 최선을 다했다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드 필기에 대한 합격 커트라인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는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제 아시겠지만 자, 쭉 자, 자격증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약간 자격증 발급받을 때 여권 형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기술 자격증은 약간 카드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흔히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이 이게 좀 더 높고요. 뭐 이거는 가산점이 있긴 하겠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보다는 조금 낮겠죠. 여기 보면은 국민 자격증인 워드와 커말 1급, 이제 2급, 커말 2급 이렇게 진행이 되게 있습니다. 뭐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하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 주의사항인 꽈락, 네, 꽈락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짜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예전부터 강의하던 친구들도 꽈락으로 떨어진 애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 총 개수가 36개 이상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지금 1과목 15개, 2과목 12개, 3과목 13개, 총 40개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36개는 넘어갔으니까 합격은 합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자, 1과목 너무 잘 봐서 18개를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2과목 7개 맞았고요. 그럼 왜냐면 7개는 10개도 못 맞은 건데 난이도가 상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맞은 거겠죠.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2과목만 요번에 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 맞았냐면요. 25개에 25, 43개. 43개를 맞았습니다. 총 60개 중이에요. 너무 잘했죠.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죄송합니다. 40개를 맞았죠.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분은 지금 36개가 넘었어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꽈락이라고 해서 36개 이상이 되었을 때 각 과목당 8개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비슷하게 1과목 15개, 2과목 7개, 3과목 15개를 맞았으면 37개, 즉 36개보다 한 문제 더 맞췄으니까는 합격이긴 합격인데 이 과목이 하나가 8개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이 과목 때문에 꽈락으로 존재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장 조금은 수험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난해하게 좀 치명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도 불합격, 이쪽도 불합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꽈락 시스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네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좀 해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부터 워드를 처음으로 배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상관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작년도에 공부를 하다가 조금 공부를 덜 하셔가지고 이번 연도에 다시 공부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뭐 작년부터는 커말 같은 거 배웠다가 이번 연도는 워드 한번 따볼까 해서 워드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필기가 개정됐다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도부터 워드프레스 필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목별로 개정된 사항을 좀 알아보자면요. 1과목은 개정이 안 됐고요. 네, 이 과목은 윈도우 7 버전에서 10 버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아마 크게 와 닿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현재 20년도 통계보다 21년도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이 과목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속출할 정도로 아마 10버전으로 개정이 된 상태가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 닿으실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21년도 이후부터는 정기 시험이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상시 시험만 진행이 되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시험과 상시 시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이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전체 시험 일정 같은 거 보시면 정기 시험 일정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원래 항상 보시면은 커말이든 여기 워드든 정기 시험 일정이라고 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아니면 2번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워드 필기랑 커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상시 시험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문제 공개를 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 CBT를 좀 알려드릴 건데 2020년도 최근 20년도까지는 정기시험을 시행을 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넘어오면서 개정되면서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으로 개정이 되면서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오로지 저희는 이제 윈도우 10으로 만들어진 문제는 절대로 연습을 할 수가 없고 윈도우즈 7로만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응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따로 풀어드리는 강의를 할 때 윈도우즈 7 버전에서 10 버전으로 개정이 된 상태로 이 부분은 7 버전이니까는 저는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고요. 10 버전으로 버전이 만약 개정이 됐으니까 그 문제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시되 신경은 조금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윈도우즈 10 버전이죠. 윈도우즈 10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약간 기타적인 사항인데요. 워드 필기 시험은 상시 시험으로 수험자분들께 일정만 하기 위해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접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시험 본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발표가 나고 만약 불합격 되었을 시에는 발표난 당일부터 재접수가 가능한데 3일에서 4일 뒤로 이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이제 시험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시험장 확인인데요. 어디에 사시는지 종목과 지역 같은 거 등급 시험장 선택을 잘 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쪽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개별 접수 쪽에 마우스 갖다 대신 다음에 접수 안내 누르시게 되면은요 시험장 확인이라고 왼쪽에 나오실 거예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정기시험과 상시검정이 있는데 정기검정은 저희가 이제 워드컴을 없어졌다 했으니까 상시검정은 워드프레스에서 필기 그리고 단일 등급이죠. 그다음 지역선택은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쪽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회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자리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도 조금은 풀려가지고 이제 점차점차 오프라인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진짜 여기가 다 마감이 될 정도로 자리가 엄청나게 없었거든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와 요일과 시간 같은 것들 나오게 될 거고요. 자리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자녀 좌석 개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요. 마감된 곳은 절대로 접수를 하실 수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29일날 월요일날 9시 20분에 30자리 남았으니까 이거 접수할래 해서 눌러서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듯이 3, 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3월 21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날 바로 다음 날 걸 접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3, 4일 정도, 5일 정도 뒤인 목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또 며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만약에 불합격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약간 좀 빠르게 체념을 하신 뒤에 조금은 속상하시겠지만 얼른 이제 접수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3, 4일 정도 텀을 두시고 좀 더 걷어 공부를 하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 필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릴 이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있는 메모장 정리한 것도 같이 이제 폴더에 넣어놓고 이제 강의 자료를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되는구나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당연히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일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워드 프로세싱 일반 1과목을 프린트를 제가 이제 자료를 올릴 겁니다.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컴퓨터로 보시거나 또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따로 노트 필기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출력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사이트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것도 정리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문제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이트를 두 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시스템 사이트를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게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 용으로도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거의 이용을 하시다시피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나 건시스템 사이트는 CBT 사이트라고 해서요. 컴퓨터, 즉 IT 기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실 때는 여기다가 전자문제집 CBT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최강 자격증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뜨게 되겠고요. 이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전국에 있는 진짜 뭐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으니까 뭐 어떤 걸 공부를 하시든 어떤 걸 준비를 하시든 다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하셔도 되거든요. 자, 핑크색 테두리 문제 풀기 시작 버튼 누르면 조그만한 화면 나오게 될 거고요. 한 문제씩 풀기, 오해만 방지 실제 시험처럼 그리고 문제와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기 누르게 되면은 과목은 여기 워드 있죠. 워드 선택. 그리고 2급 3급은 아니고 9일급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 페이지로 1과목과 3과목과 2과목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과목명이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선택 연도는 기출문제를 일정에 맞게끔 이렇게 한 회차당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모의고사는 실제 원래 시험은 문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연습하실 때는 선택 연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도 7월달 이게 마지막이죠. 21년도인데 공개를 제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문제 풀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워드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다 푸셨다고 하면은 채점하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과목 몇 개인지 2과목 몇 개인지 3과목 몇 개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체 60개 중에 몇 개고 몇 점인지 불합격 합격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요,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고 정답률과 그리고 전국에 계신 컴퓨터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해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 거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 때 이렇게 해설도 같이 보면서 푸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쭉 하시다가 맨 밑에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21일이니까 3월 21일 뭐 홍길동 이렇게 치게 되면은 확인 버튼 정상 기록하였습니다라고 뜰 겁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X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 화면이 나올 때 이름으로 기록 검색이 있습니다. 3월 21일 홍길동 똑같이 아까 전에 저장했던 걸 치게 되면은 제가 문제 풀었던 일시와 소요 시간, 과목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볼 수 있게끔 기록이 되니까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 같아서 제가 먼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 좀 하시고 이제 일정도 좀 짜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도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워드 프로세서 1과목부터 천천히 저랑 같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제가 알려드렸듯이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일반 요쪽 문서 작성과 관리라는 과목으로 첫 포문을 열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